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김수현 씨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광고에 이어 게임 시장까지 진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를 모델로 한 모바일 게임 이른바 김수현 게임이 중국에서 출시된다고 소속사인 키이스트가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10억 다운로드를 기록한 유력 게임 개발사인 축콩과 게임을 공동 제작해서 올해 말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간단한 조작으로 김수현 씨의 스타 캐릭터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육성 게임이라고 합니다. 브라운관과 스크린 그리고 광고 시장을 넘어 게임까지 사로잡은 김수현 씨의 모습이 게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배우 이민호 씨가 한국과 중국, 홍콩의 합작 영화 바운티 헌터스에 출연합니다. 35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바운티 헌터스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도시를 배경으로 한 액션 코미디 블록버스터물로 이민호 씨는 총명하고 무술 실력도 뛰어난 사냥꾼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함께 호흡을 맞출 여배우로는 중화권 톱스타인 양미와 안젤라 베이비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네요. 바운티 헌터스는 내년 개봉을 목표로 오는 8월 촬영에 돌입합니다. 많은 대중분들이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미술, 현대미술이나 예술에 대해서 좀 더 쉽고 가볍게 생각하고 많이 보러 오시게 하자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참여한 미술 전시회가 드디어 오늘 시작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년여 동안 지드래곤이 직접 전시회 참여 작가를 선정하는가 하면 기획까지 함께 진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드래곤은 미술을 잘 모르지만 예쁜 것은 좋아한다며 예쁜 그림을 많이 보고 싶은 마음에 전시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의 참여로 미술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은 물론 패션 아이콘으로도 유명한 지드래곤의 미술 감각은 어떨까요? 지드래곤과 현대 미술 작가 14명이 함께 준비한 전시회 키스-1은 오늘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네, 걸그룹에게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바로 색깔 렌즈죠. 색깔 렌즈 하나로 바뀌는 스타들의 이미지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국민 요정으로 불리는 청순함의 대명사 수지 씨인데요. 그런데 색깔 렌즈를 착용하면 이렇게 오묘한 고양이 눈동자를 가진 요염한 여인으로 변신합니다. 호미닛의 현아 씨 역시 렌즈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강아지를 연상케 하는 귀여운 이미지인데 렌즈만 착용하면 강렬하고 뚜렷한 눈동자로 바뀌며 한층 더 매력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네요. 또 카라의 구하라 씨도 렌즈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착용한 뒤가 더 뚜렷한 눈매가 완성됐는데 이런 색깔 렌즈의 마술 같은 효과 때문에 많은 스타들이 착용한다고 하네요. 배우 유해진 씨가 사주 공부를 했다고 말해서 관심입니다. 영화 극비수사 시사회에 참석한 유해진 씨는 극중 유괴당한 아이의 사주를 풀이하며 수사에 참여하는 도사 김중산 역을 맡아 열연했는데 처음 캐릭터를 접한 뒤 실제 사주 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해진 씨는 사주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연기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부했다면서 사주는 확률적이고 통계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극에서 어떤 연기를 펼쳤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18일 개봉 예정인 극비수사는 197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유괴 사건을 바탕으로 형사와 도사가 수사에 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유해진, 김윤석, 장현남 씨가 출연했습니다. 걸그룹 티아라가 홍콩에서 뜨거운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지난 7일 티아라는 오는 9월 중국에서 방영되는 웹드라마 블랙홀리데이의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죠. 홍콩에선 최근 메르스 공포로 한국 스타들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티아라의 이번 행사만큼은 현지 팬들의 강한 요청에 이례적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발표회 현장에는 무려 400명의 현지 팬들이 모여들었고 멤버들은 팬들 한 명 한 명과 손뼉 인사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메르스도 굴복시키는 티아라의 인기 정말 대단하네요. 지난해 SBS 드라마 신의 선물 14일을 끝으로 태교에 전념하고 있는 이보영 씨가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현재 이보영 씨는 출산을 앞두고 활동을 쉬고 있죠. 그런데 오는 15일 힐링 에세이집을 발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보영 씨의 에세이는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겪었던 책에서 얻은 위로와 사랑, 그리고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하고요. 자신의 글을 통해 삶에 지친 사람들이 위로받길 바라는 마음에 책을 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배우의 삶은 물론 한 남편의 아내, 그리고 딸, 예비 엄마 등 이보영 씨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책의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연애였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40대 2명이 메르스 1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명은 모두 지난달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 메르스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1차 검사 양성 환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원주에 거주하는 40대 2명이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7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바 있어서 당시 14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 확인한 메르스 환자는 모두 87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으로 50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7, 80대의 고령자입니다. 보건당국은 환자 가운데 10명이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고 이 가운데 1명은 위독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은 지금 격리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조금 호전됐다 악화됐다는 것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 환자가 87명으로 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됐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보건당국은 일단 1차 유행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시작된 2차 유행이 더 번지지 않도록 폐렴으로 입원한 모든 환자에 대해 메르스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4번째 환자를 단순 폐렴 환자로 진단해 격리가 늦어지는 게 2차 유행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격리된 사람은 2,500명을 넘어섰고 격리에서 풀린 사람은 583명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걸 막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이 보건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전북 김제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지난 3일 고열로 병원을 찾았지만 당국이 의심 환자로 분류하지 않아서 이후 나흘 동안이나 무방비 상태로 다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김제에 거주하는 59살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장모의 병문안을 위해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7일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1차 양성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3일에는 고열로 김제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병원은 이 남성을 진료한 뒤 즉시 보건당국에 보고했지만 보건당국은 당시 이 남성이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남성의 고열 증상이 가라앉자 의심 환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의원 두 곳을 더 들르는 등 나흘 동안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김제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지난 5일 한 정형외과 의원에 이틀 동안 입원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뒤늦게 이 남성과 접촉한 가족과 의료진 등 36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메르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네, 어제 처음 확인된 10대 환자는 안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경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지난달 27일 입원했던 16살 남자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하루 전날 응급실에 갔다가 14번째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생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후에 약간의 미열이 있기는 했지만은 메르스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증상은 별로 없고 현재는 6월 1일 이후에는 발열이 없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병간호를 했던 50대 아버지도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학생은 병원에 입원한 뒤로 학교를 방문한 적은 없고 친구들도 문병한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10대 학생의 감염에 주목하는 이유는 모든 전염병의 사회 확산 첫 고리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유행한 사스와 달리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률이 낮은데 학계는 정확한 이유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릴수록 감염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던 영국 연구진도
질병이 있는 어린이는 면역 체계가 특히 약하기 때문에 메르스에 감염되기 쉽고 감염은 곧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진 가족이나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했던 학생 등 서울에서 자택 격리된 학생은 6명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단과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오늘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변종도 아닌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빠르게 확산되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WHO 전문가로 구성된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오전 9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We will begin by first meeting and talking with our colleagues from the government. 합동평가단에는 메르스 발병국인 사우디 보건부 과장을 포함해 세계보건기구 내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통제 전문가와 이종구 서울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를 포함 모두 16명이 참여했습니다. 평가단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격리시설 등을 방문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유독 국내에서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을 찾기 위해 바이러스 특성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메르스의 정보를 수집해 국제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WHO는 국내 메르스 확산이 중동의 경우와 다소 차이를 보임에 따라 지난 5일 합동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동평가단은 오는 토요일 질병관리본부에서 5일간의 메르스 조사 등 국내 활동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가 한국의 메르스 발병과 관련해 여행객들에게 3단계 경보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러시아는 여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CDC 미 질병통제센터는 한국의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가장 낮은 경보 수준인 1단계 주의 조치를 지난 5일자로 발령했습니다. CDC는 한국 내 의료시설에 다녀온 뒤 14일 이내에 열이 나거나 기침,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질환의 증세가 있으면 의사에게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진에 대해서도 환자가 입원을 요하는 등의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14일 이내에 한국 내 의료시설을 방문한 경우 특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의는 세균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단계로 비필수적인 여행을 제한하는 3단계나 강화된 예방 조치를 취하는 2단계보다 낮은 경보 수준입니다. 반면 러시아 관광청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한국과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앞서 홍콩은 메르스 대응 등급을 경계에서 엄중으로 격상했고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프리든 소장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메르스 발병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성철입니다. 네, 어제 검찰에 나온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홍 의원은 숨진 성완종 전 회장에게 2억 원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홍 의원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2억 원 수수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라고 그래서요. 성완종 씨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썼고요. 그러나 그 메모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홍 의원은 대선과 총선 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소명했지만 검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홍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당시 홍 의원은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직총괄 본부장으로 활동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한 홍 의원의 소명을 충분히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홍 의원에 이어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답변을 검토한 후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의혹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여러 선수가 이렇게 레인 구분 없이 마치 쇼트트랙처럼 한꺼번에 달리는 이 종목이 바로 매스 스타트입니다. 이승훈 선수가 세계 최고 실력을 뽐내고 있죠. 또 이렇게 설원에서 아찔한 묘기를 선보이는 스노보드, 빅에어 등 6개 세부 종목이 2018년 평창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됐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총회에서 평창올림픽에서 새로 도입할 세부 종목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추가된 종목은 남녀 매스 스타트를 비롯해 컬링 혼성, 알파인 스키 팀 이벤트, 남녀 스노보드 빅에어 종목 등 모두 6개입니다. 이 가운데 스피드 스케이팅의 한 종목인 매스 스타트는 여러 선수가 별도 레인 없이 한꺼번에 출발한 뒤 16바퀴를 달려 순위를 가리는 종목인데 엎치락 뒤치락하는 승부가 펼쳐져 쇼트트랙처럼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로운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스타 이승훈이 올 시즌 월드컵 종합 우승을 차지할 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어 평창에서 메달을 보탤 전략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워낙 재밌는 경기고 또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도 서로 다들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종목이에요. 자신도 있는 종목이어서 당연히 평창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다면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밖에도 남녀 2명이서 경기하는 컬링 혼성 종목과 점프대에서 도약해 점프와 회전 등 묘기 같은 기술을 겨루는 스노보드, 빅에어 등이 추가되면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102개의 금메달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고라니와 부딪혀 파손됐습니다.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선로 위에서 1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른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오송역 부근에서 고라니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KTX 열차 일부가 파손됐고 승객 260여 명이 1시간가량을 선로 가운데 고립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대체 열차를 긴급 투입해 새벽 2시쯤 승객들을 모두 옮겨 타게 한 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엔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의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베트남인 30살 D씨가 2m 높이 작업돼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D씨가 머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쯤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서 51살 허모 씨가 몰던 쓰레기 수거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허 씨가 찌그러진 차에 끼어 있다 10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경사진 골목길에서 후진하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첫째 날에는 피부병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과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에 대한 자료 미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가운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19건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했던 모든 걸 답하겠다고 하는데 자료 없이 국회는 무엇으로 검증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당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결정한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의 독립적 판단에 대해서 마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늦게 19건의 수임 사건 자료가 제출됐지만 전체 내역을 열람하자는 야당과 의뢰인과 자문 내용은 가려야 한다는 여당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오전 11시까지 충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전체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가 파행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데 대해 황 후보자는 비리는 없었다면서도 마음의 빚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국가와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제 청문회에선 이 밖에 다운 계약서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제기됐습니다. SBS 김호선입니다.
우리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중국의 대입 시험 가오카오가 치러졌습니다. 온갖 부정행위가 난무했는데요. 이렇게 소형 카메라가 달린 물병도 있었고요. 또 라디오와 연결된 안경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고사장엔 드론까지 떴습니다. 베이징 임상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942만 명이 대입 수능 시험 가오카오를 치르는 날, 신분증은 물론 지문 검색과 얼굴 촬영으로 본인 확인이 끝나야 고사장에 앉습니다. 고사장 상공에는 무인기 드론까지 떴습니다. 无人机在工作的时候，如果发现异常信号的，会有指示。我们可以根据这些指示去查找这些作弊信号。 물 셀 틈 없는 감시를 비웃듯 수험생들은 갖가지 장비를 동원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로 정답을 알려주는 최첨단 안경부터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물병까지 있습니다. 지난해 허난성 로양시에서만 부정행위자가 127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우리 돈 1,200만 원을 주고 대리시험을 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길게는 사흘 동안 치러지는 가오카오에 숙박업소들은 풍수지리까지 들먹이며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每天晚上我们会安排一个安睡的牛奶一杯，也是希望高考的考生能有一个好的睡眠。安排我们的这个叫醒服务，就是高考学子不怕睡过头。 불교나 도교 사원엔 밤샘 기도를 하러 온 학부모들이 몰렸습니다. 중국에서도 명문대 진학이 신분 이동의 유일한 통로로 여겨지면서 중국의 대학 입시 열기는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네, 이 시각 세계입니다.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소시지로 대형 헬리콥터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조금씩 모습을 보이는 이것은 바로 모형 헬리콥터입니다. 프로펠러도 잘 돌아가고 조종석 유리창도 제법 그럴싸한데요. 그런데 뼈대를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소시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우랄 산맥 근처의 쿠메르타우라는 마을은 이렇게 해마다 말고기 소시지로 헬리콥터를 만들어 축제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은 말고기 소시지와 헬리콥터 제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소시지로 만든 이 헬리콥터는 무게가 무려 120kg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차량 추격전과 영화처럼 범인을 잡은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여기는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주변 차들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가고 있는데요. 자그마치 시속 193km,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정말 엄청나게 빠른 추격전이죠. 이 때문에 땅에서는 몇 번이나 범인을 놓쳤는데요. 다행히도 헬리콥터가 공중 지원하면서 도주로를 알려준 덕분에 끝까지 추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지붕에 누워있는 범인 보이시나요? 바로 헬리콥터에 달린 적외선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범인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 덕분에 수색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호주의 한 도시에서는 어디선가 등장한 불도저 한 대가 남의 집을 허락도 없이 밀어버렸습니다. 멀쩡한 집들 사이에서 유독 한 집만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집은 산산이 부서졌고 자동차도 종이장처럼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흐느껴 울고 있는 이 여성은 갑자기 불도저 한 대가 등장해 집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불도저 운전자는 이렇게 집을 밀어버리고 차량 넉 대까지 더 부순 후에야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불도저가 훔친 것이라는 것 말고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알프스산에서 특별한 레이저쇼를 준비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산에 녹색 레이저가 발사됩니다. 그린피스라는 글자가 보이고 주요 선진국을 의미하는 G7도 등장하네요. 영화관 스크린처럼 배경이 된 이곳은 독일 접경 알프스 산자락인데요.
G7 정상들이 2100년까지 석탄연료를 사용하지 말자고 촉구한 것을 계기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세기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19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차량 단독 사고가 다른 차나 또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보다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가 방향을 바꾸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달리던 승용차. 급커브길에서 방향을 완전히 꺾지 못하고 그만 낭떠러지로 추락하고만. 빠른 속도로 국도를 달리던 이 차량은 정면에 멈춰서 있던 차량을 피하려다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차량 단독으로 낸 사고가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충돌한 사고보다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차량 단독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4.9%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수는 전체 23%를 차지해 치사율이 11.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차 대 차 사고의 치사율 1.3%, 차량 대 사람 교통사고의 치사율 4%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차가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 충돌할 경우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하지만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 이런 행동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내 감지기와 위성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경찰이나 119 등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긴급 통보 시스템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조성훈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시설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놓고 한일 양국이 오늘 서울에서 2차 협의를 갖습니다.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미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 측에 권고한 상황에서 일본 측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등재를 신청한 23개 시설 중에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7개 시설을 제외하거나 등재할 경우엔 강제노동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청정 지역으로 불리던 강원도에서도 2명이 1차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10대 환자는 안정 상태라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메모에 이름이 오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 의원은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실시됩니다. 경영 면제와 전관 예우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6개 세부 종목이 새로 도입됩니다. 우리의 전략 종목인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 종목이 추가돼 메달을 보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고라니와 충돌해 긴급 정차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은 구름이 걷히면서 다시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고 서울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많이 습해졌습니다. 오늘 남부지방 곳곳에 안개가 자욱한데요. 전 시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햇살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9.6도, 부산 19.9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높겠고요. 지금보다도 기온이 많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